수학이 4등급, 5등급인데 약수령 논술 준비하려는 학생이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약수령 논술은 수학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출제 범위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수능 특강 위주로만 공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지도했던 가천대 최초합 학생들을 돌아보면 처음 성적은 달랐지만 준비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도했던 가천대 최초합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준비 전략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공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내 성적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약수령 논술은 수능 특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수능 기출을 더 강조하시나요? 물론 수능 특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천대 같은 대학에서는 EBS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출제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어뿐 아니라 수학도 수능 특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합격생들은 수1, 2 수능 특강은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반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특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능 특강도 결국 수능 기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수능 특강도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합격생들을 보면 기출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가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나와도 출제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접근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수능 특강은 새로운 내용을 처음 배우는 교재라기보다 기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합격생들은 수능 기출로 기본을 다지고 수능 특강을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기출만 많이 푼 게 아니라 공부의 우선순위도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바로 수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데 왜 갑자기 수능 얘기부터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천대 합격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한 채 약수령 논술만 준비해서 최초합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수령 논술도 결국 교과과정 안에서 출제되고 출제 범위 역시 수능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은 약수령 논술을 수능을 대신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가장 우선으로 준비하고 약수령 논술을 그 위에 더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같은 시기에 약수령 논술을 준비했던 서로 친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약수령 논술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수능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됐었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은 수능 수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약수령 논술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약수령 논술에 더 집중했던 학생은 결국 불합격했고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약수령 논술을 병행했던 학생은 결국 최초합으로 합격했습니다. 두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준비했느냐였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수능을 대신하는 전형이 아니라 수능 공부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공통점인데요. 바로 수능 수학 등급을 3등급 이내로 끌어올리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수능 때는 정말 2등급까지도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목표입니다. 가천대 꼭 합격해야지 이런 목표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수능 수학 2, 3등급은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 3등급이었던 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4, 5등급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적에 머무르지 않고 최소한 수능 수학 2, 3등급은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2, 3등급까지 올린 학생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합격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최소 3등급까지 끌어올릴 만큼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약수령 논술도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약수령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는 기본이고 서술형 답안을 쓰는 연습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1:1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막막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마다 현재 실력, 목표 대학, 그리고 부족한 단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과제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매주 학생별 수준에 맞는 수능 특강
수능 기출, 그리고 대학별 기출문제들을 기반으로 테스트와 과제 형태로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제가 직접 첨삭하고 피드백해서 진행합니다. 특히 학원까지 다니기에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거나 혼자 공부하면 자꾸 미루게 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마다 부족한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1보다는 수2가 약한 학생이라던가 삼각함수보다는 수열 단원이 좀 더 약한 학생이라던가 이렇게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논술 답안 연습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처음에는 4, 5등급이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꾸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약수령 논술은 수능을 대신하는 전형이 아니라 수능과 함께 준비하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끝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약수령 논술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적이 4, 5, 6등급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방향을 잡아가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수령 논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